최근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민희진 대표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리고 스타트업의 대표들 중에 이런 성과 중심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계 중심적 리더십. 이런 조직에서는 그 팀의 권한과 책임이 그 한 명의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한과 책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 리더가 나를 무조건 끌어줄 수 있다, 대표의 신복이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냥 버티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렌입니다. 이번 주에 첫 출근을 한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입사한 지 4일밖에 안 된 친구인데요. 입사하자마자 팀 사람들 3명이 그만둔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그만둬야 하나? 잘못 이직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새로운 조직에 입사하자마자 다른 팀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퇴사율이 높은 회사 계속 다녀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많이 올라왔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 퇴사자가 많은, 퇴사율이 높은 회사, 안 좋은 회사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12년 동안 경험한 조직, 그리고 HR 담당자로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퇴사율을 기준으로 조직을 구분해봤습니다. 그렇게 구분해보니 조직의 퇴사율과 리더십의 유형, 그리고 나의 성장 속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의 유형이 퇴사율을 높게 만드는지, 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3가지 타입으로 구분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에게 맞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직의 퇴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적 리더십, 두 번째, 관계 중심적 리더십.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조직을 운영하는데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퇴사율이 낮은 회사. 기본적으로 위에 2가지 리더십 형태가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조직은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팀원들 사이에 큰 잡음이 없고 무탈하게 지내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팀의 특징은 일의 책임과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팀의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직급이 나눠져 있다면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원이라도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이라고 해서 계속 남이 시키는 일,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했던 업무 프로젝트를 하나하나씩 넘겨받으면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권한과 책임을 받으면서 일의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선배들은 본인이 그동안 맡아왔던 일들을 후배에게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본인들은 좀 더 난이도가 높고 팀에 임팩트가 있는 일의 책임과 권한을 맡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조직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런 팀은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팀의 성과 그리고 관계를 밸런스 있게 챙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거나 팀원들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면서까지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까라면 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해, 이렇게 저돌적인 모습은 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은 신입사원일 때, 내가 아직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를 때, 한창 배우고 성장해야 할 때 이런 조직을 만나면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첫 직장이 이런 조직의 모습이었어요. 팀원들과의 관계도 적당히 좋았고 저도 선배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또 작지만 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무도 받을 수 있었어요. 팀의 회식이나 관계를 위한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보고가 끝났다, 큰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럴 때는 회식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일에 집중하는. 두 번째는 퇴사율이 높은 조직입니다. 퇴사율이 높은 조직은 정말 잘 관찰해야 합니다. 퇴사율이 높은 조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조직의 리더십이 성과에 집중되어 있는 성과 중심형 리더십일 경우입니다. 항상 새롭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와, 작년에도 겨우겨우 해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하라고? 이런 팀은 항상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항상 위기고 비상사태입니다. 조직의 긴장도가 꽤나 높아요. 이런 조직은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차, 나이 이런 게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냉정합니다.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평가도 몰아주고 책임도 몰아주고 권한도 몰아주고, 이런 조직이 퇴사율이 높습니다. 퇴사의 이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일이 너무 많이 몰린 팀원은 번아웃, 스트레스, 권한과 책임을 뺏긴 시니어들은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또 상사의 성과 압박에 그 조직의 긴장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견뎌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퇴사합니다.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사업부장, 본부장, 임원급, 그리고 스타트업의 대표들 중에 이런 성과 중심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회사에 좋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에 있다.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팀원들, 특히 주니어들을 잘 챙기면서 말랑말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임원급부터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은 떠나야 되는가? 안 좋은 조직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민희진 대표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또 블라인드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낸 성과를 보면 그분은 정말 성과 중심의 리더의 표본인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일하니까 저 자리까지 올라왔구나. 저렇게 일하니까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리더들이 현장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고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함께 동참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12년의 직장생활 중 이런 성과 중심의 리더를 두 분 만나봤습니다. 이 두 분의 리더와 각각 2년씩 총 4년을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또 반대로 가장 성장했을 때가 이 4년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아, 나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업무 영역이 몇 가지 있거든요. 대부분 이 4년 동안 레벨업 시켰습니다. 업무 성장은 물론이고 위에서 엄청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압박을 견디면서 뭔가 이뤄낸 경험, 내가 못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해내는 경험, 이런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뭐 나 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 용기도 덤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종 육체적, 심리적 질병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앞으로 1, 2년 동안 내가 내 커리어에 쇼부를 봐야겠다,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이런 욕심, 욕망이 불타오를 때 이런 조직을 만나면 정말 폭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것처럼 본인의 체력 관리,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못 느끼지만 훗날 내 커리어를 정리할 때 정말 좋은 조직 경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퇴사율이 높은 조직의 두 번째 유형. 이 마지막 케이스는 조직을 정말 잘 관찰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퇴사율이 높은 조직인데 퇴사율이 높다라는 걸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의 근속 연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직을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 정말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 소위 고인물들의 근속 연수가 높기 때문에 아, 이 회사 근속연수가 높구나, 퇴사율이 낮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의 리더십은 관계지향형 리더십일 확률이 높습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 위계지향형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리더가 관계 위계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리더 본인 스스로도 관계로, 윗분들이 원하는 걸 관계로 해결해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가치관이 더 강화되었겠죠. 이런 조직에서는 그 팀의 권한과 책임이 그 한 명의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 성과, 외적인 부분에서 리더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소위 고인물들도 리더와 같은 가치관을 가졌거나 본인을 숨기고 리더의 가치관에 적극 동조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가 팀의 관계, 위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팀에서 내 입지가 생기기 전까지 권한과 책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직이 요구하는 가치를 맞출 자신이 없다면 도망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입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입지를 만들어내는 게 능력으로 평가되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주니어 때 만나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되어서도 내가 굴러온 돌로 이 리더를 만났다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 리더가 나를 무조건 끌어줄 수 있다, 회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대표의 신복이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냥 버티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튀어야. 지금 내가 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부서 이동을 계획하고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권자인 리더가 어떤 리더십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리더와 대면할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리더십 유형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어떤 구성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주시나요? 혹은 그 팀에 가장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팀원은 누구인가요? 이런 간접적인 질문으로 그 리더의 성향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면접 중 꼭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고, 만약 내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서의 팀장과 한번 점심 식사를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위에 질문을 던지면
그 리더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저 회사는 퇴사율이 높다, 저 팀장 밑에서는 팀원들이 다 나가더라, 이런 말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리더십을 잘 판단하시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퇴사율을 기준으로 그 조직의 리더십과 보여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